안녕하세요. 컴퓨터 시스템 입문 조교 나종호입니다. 이제 벌써 4주차 실습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변조항을 이용해서 이제 LED를 제어하는 실습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부저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사용해서 부저랑 스위치랑 같이 연동해서 실습하는 실험도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키트를 살펴보면은 일단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피에조 부저라고 불려요. 그래서 작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스위치나 뭐 저항 같은 거 우리가 사용을 했었을 때는 뭐 이제 극성이 따로 없었거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는데, 이 피에조 부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PPT를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PPT 보시면은 이 플러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 제어할 핀을 연결해 주면 될 거고, 마이너스는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에조 부저라는 거는 이제 주파수에 맞게 음계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다 들어봤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주파수 영역대가 뭐 특정 영역대가 있다, 막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숫자를 넣어서 주파수를 출력을 할 건데, 바로 이제 피에조 부저를 이용한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 제가 잘못 줬구나. 그래서 일단 피에조 부저는 여기 이런 식으로 회로 연결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전 실습했던 것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제가 여기다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부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리가 조금 긴 부분이 플러스 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다 부품이 다를 수도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긴 다리 부분이 플러스 극입니다. 이쪽은 당연히 그라운드겠죠. 이걸 잘 기억을 해서 먼저 우리가 GND를 10번에 연결할 거고, GND랑 10번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고, 이쪽을 GND, 이쪽을 반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 보드의 극성에 맞게 플러스 극 쪽은 10번, 그리고 마이너스 극 쪽은 그냥 GND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회로 구성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주파수로 이제 음향을 출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따로 표로 하나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표가 이제 주파수 헤르츠 단위로 이제 값이 입력한 건데, 도 같은 경우는 260 반올림으로 할게요. 262의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주파수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코드를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코드예요. 여기 PPT에서는 왼쪽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피에조라는 변수를 하나로 선언을 했고요. 인트형이니까 당연히 숫자가 들어가야겠죠.
피에조는 우리가 10번 포트를 사용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핀 번호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핀 모드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설정을 해준 거고, 여기 피에조가 10번 들어가죠. 아웃풋은 10번으로 쓰겠습니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톤이라는 이제 이 소리를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피에조 부저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10번 포트가 이 앞에 위에서 우리가 피에조 부저에 사용하는 핀 번호죠. 그리고 10번이라고 안 써도 되고 여기다 피에조라고 적어도 돼요. 이렇게 피에조라고 적어도 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62라는 게 여기가 이제 도 출력을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261점 몇이잖아요. 반올림으로 할게요. 262고, 여기는 레가 보시면 레표로 따라가면은 294죠. 반올림 하면은 레.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최종적으로 다음 도까지 가는 거예요. 딜레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는 도 실행하고 레 실행하고 도레미파솔라시 도까지 한 다음에 이 노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에조 부조를 소리를 꺼주는 거예요. 피에조 부조의 소리를 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안 하면 이 EXI 이 코드가 들어가면은 또 이 루프문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코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루프문을 이제 종료시키는 게 원할 때 이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작을 하게 되면은,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제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소리가 여기 영상으로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가까이, 제 쪽으로 가까이 나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방금 소리가 났는데 음향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음향이 안 들어갔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결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출력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나게 하면 재미없으니까는 제가 주파수에 맞게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출력을 해본 걸 이번 실습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드를 봐야 되는데, 두 번째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건데, 여기 이 부분의 코드를 보시면은 반복적인 노가다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쵸? 이거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 100번 연속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개 쓸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나 파이썬 배웠을 때 반복문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실습에도 폼문이라는 거를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인데, 이거를 한번 코드를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이런 게 새로운 게 하나 들어갔죠. 이게 이제 배열이라고 불려요. 배열이라고 불리는데, 먼저 배열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어떤 변수를 항상 우리가 뭐 여기 코드 보시면은 이렇게 피에조에다가 10만 넣었어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A라는 변수에 1을 넣고 B라는 변수에 2를 넣고 쭉 계속 쓰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이제 배열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 보시면은 톤제 이 배열이라고 해서 여기 가로가 들어갔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262, 또 이거 294, 또 똑같이 이게 다 들어갔다고 봐요. 값이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배열에서는 이제 인덱스가 있어요. 0, 1, 2, 3, 4, 5.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파이썬 배웠을 때 프린트 한 다음에 이거죠. 톤에 1번을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톤에 1번을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 값이 출력돼요. 이 값이 294. 5를 출력해달라면 이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파이썬에서는 리스트처럼 불리죠. 리스트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1, 2, 3, 4, 5, 6, 7, 8이니까는 7번 인덱스까지 있겠죠. 여기 이제 523 들어가는 거. 네, 이렇게 배열이라는 거를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형, 인트형으로 이 변수 안에 리스트처럼 만드는데 이런 구조로 넣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똑같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폰문을 써서 요거를 간략화 시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가 폰문을 쓰는데 총 우리가 선언한 배열은 7개죠. 총 선언한 배열은 7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폰문을 써서 i는 0부터 i는 8까지 7번 돌고 8번째 멈춰야 되니까는, 그리고 인덱스 하나씩 늘려요. 있어서 그러겠죠. 그럼 여기 구조를 보면은 톤하고 이 변수는 다 똑같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톤 한 다음에 피해주라고 넣은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는 핀 포트는 똑같으니까는. 그래서 여기다 피해주라고 넣은 거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뒷부분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서 톤에서 1 하면은 요거 값이 출력되고 5를 넣으면은 이거 값이 출력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톤 피해줘 톤에서 여기 i가 인덱스거든요. 인덱스를 넣어주고 딜레이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코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i가 0번째일 때는 여기에 이제 0이 들어가서 톤으로 이제 소리 0번째, 여기 배열에 저장된 이 0번째 값을 소리를 키겠죠. 이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0일 때 264라는 값을 가져와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거랑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딜레이 500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여기까지 돌았어요. 폰문이.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i라는 인덱스 변수가 하나가 증가돼요. 그러면 i가 1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어차피 똑같이 변수가 10으로 정해져 있고 한 칸 올라간 거예요. 인덱스가. 여기 있는 변수를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i가 1이 됐으니까. 그래서 294 하고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i가 7일 때 여기 있는 값을 가져오겠죠. 523.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폰문이 다 돌고,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 소리 꺼주는 이 함수를 쓰고 폰문을 종료를 하면은 이 코드를, 이렇게 엄청 길었던 코드를 이렇게 폰문하고 배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조금 한번
뭐 이미 배웠던 친구도 있고 못 배운 친구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업로드를 해볼게요. 똑같이 아마 소리가 날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났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습은 우리가 주파수,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주파수에 따른 출력을 한번 해보았고, 이것을 폰문이랑 배열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실습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금 전에는 0번 인덱스부터 7번 인덱스까지 순서대로 출력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거꾸로. 그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제 7-i 라고 저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i가 0번째일 때 7번째 인덱스, 이거 인덱스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i가 하나 1로 증가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1로 증가됐을 때 그럼 i가 이제 6번째 인덱스, 그래서 7, 6, 5, 4, 3, 2, 1 순으로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은 뭐 배열도 거꾸로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7번부터 0번까지 출력이 되죠. 그래서 폰문도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실습은 이제 스위치 버튼, 스위치를 통해서 부저로 구동을 하는 걸 해볼게요. 일단 한번 이걸 넣어보죠. 회로를 먼저 구성을 해야겠죠. 어차피 간단하니까는 여기 회로 구성이 간단해서, 이제 보시면은 요게 스위치예요.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들이 찾으면은 이 부품이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극성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 쪽에나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연결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꽂고 한쪽에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한번 놔볼게요. 이거랑 이거랑 좀 코드가 다른데 똑같이 맞춰볼까요? 여기서는 피해조를 10번이라고 놓고 버튼을 8번,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맞춰지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한쪽에는 그라운드 넣고 한쪽에는 사용할 핀 볼게요. 근데 여기서 버튼이 이제 8번 버튼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빨간색을 8번에다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라운드 연결할게요. 그라운드 포트가 아두이노에 아마 3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냥 2개 있으니까는 이따가 쓸게요. 이 부품이 많아지면은 여기다가 연결해서 따로 그라운드만 연결해서 뽑아내서 사용을 해주세요. 근데 일단은 2개밖에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먼저 동작하는 것부터 설명을 보죠.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버튼을 여기서 누르면 소리가 나고 떼면은 소리가 멈추고, 누르면은 소리가 나고 떼면 소리가 멈추잖아요. 그쵸?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 누르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 네모칸 켜놨죠. 이게 input pull up이라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한 인풋인데 이제 풀업 인풋을 사용을 해갔다는 거예요. 풀업 인풋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가 부품 같은 거 사용했을 때 일단 먼저 풀업이라는 이걸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품을 사용했을 때 항상 저항을 연결해 줬었죠. 그쵸? 저항을 연결했을 때 해주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부품들의 과부하를 감지를, 그러니까 전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저항을 통해서 부품을 이렇게 보호하는 듯한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아두이노 핀마다 저항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 저항을 사용했다는 거고, 그걸 떠나서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풀업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교수님께서 풀업이랑 풀다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는지 레포트를 내릴 생각입니다. 이 버튼,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을 했을 때 항상 우리가 하이로 5V가 되어야만 동작을 했잖아요. 5V가 될 때 if 만약에 LED였을 때 LED가 하이인 경우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로우일 때 버튼이 이걸 눌렀을 때 로우일 때입니다. 로우일 때가 하이이고 여기서 부저가 작동을 하고, 이 버튼 핀이 하이일 때는 동작을 안 하고, 이게 이제 풀업 풀다운과 관련된 건데,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레포트에 설명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화요일날 수업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보면은 왜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레포트에 첨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사용한 건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버튼을 누르면은 도레이파 솔라시도가 나올 수 있게 코드를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똑같죠. 코드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은데, 추가된 거는 이 버튼 부분만 추가된 거예요. 아까 이전 코드에서 피해줘 말고 버튼 부분만 추가된 거예요. 여기 조건이 들어갔죠. 만약에 이 버튼이라는 변수가 로우일 때, 여기서는 풀업이기 때문에 누르면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눌렀을 때 우리는 이 포문을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하는 거고, 누르지 않았을 때는 그냥 피해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설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업로드가 됐고, 눌렀으면 이렇게 딱 동작을 하죠. 네, 그래서 내가 방금 잠깐 멈췄었는데, 이걸 루프문을 종료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업로드를 하고 눌러볼게요. 버튼을 눌렀어요. 하고 루프문이 아예 종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시 누르면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계속 누를 때마다 동작을 시키려면은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돌려보면은 멈췄죠? 다시 또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종료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직에 맞게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는 제가 레포트 회로 사진을 최종적으로 추가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실습 과제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피해주 부조를 사용한 음향 출력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출력을 해보는 것을 했는데, 뭐 똑같이 이전과 같이 이제 이런 것들 코드 돌려보고 그에 맞는 실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근데 부저가 여러분들이 직접 잘 동작했는지 하려면은 제가 뭐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코드에 맞게 다 실습했다는 것을 믿고 그냥 그런 동영상 첨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실습은 이거였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따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던 거는 그 인풋 풀업 이 코드보다, 그러니까 풀업이 뭔지를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풀업이랑 풀다운이 왜 그런 건지, 그래서 코드를 왜 이렇게 풀업일 경우에 왜 이것을 로우라고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로우를 주었을 때 부저가 동작하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운 거랑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유라기보다 그냥 풀업 풀다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서 레포트를 추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할 거예요. 레포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다음 주인데, 이 목요일반이 이제 공휴일이 겹쳐가지고 다음 주는 이제 두 반 다 그냥 제가 실습은 따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 제가 실습은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실습 영상 없으니까는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하여튼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